거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해명석 예술 감독이 객석 통로 쪽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다. 예, 극장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를 향했다. 혹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흥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가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겠소?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어. 해명석 감독은 손에 들고 있던 프로그램 책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듯 내려놓았다. 저도 일반 관객으로서 관람권을 구매했고, 이 자막기기 캡션 디바이스도 사용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손흥민은 당황한 기색으로 기기를 가리키며 말했다. 오해 여긴 수준 높은 관객이 찾는 곳이요. 무슨 축구 선수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으려 하는 건가? 당신은 영국에서 유명하다고 해도 이 극장에서 내 허락 없이 함부로 기기를 들고 올 순 없어. 해명석 감독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다. 특혜가 아니라 제가 듣거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해 마련된 서비스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해외 공연에서도 청각 보조나 언어 자막 기기는 허용해 주는데요. 손흥민이 설명을 덧붙이자 내가 그런 장비가 꼭 필요하지 않으면 쓰지 말라고 했을 텐데 보안 요원, 이 사람 당장 로비 밖으로 내쫓아 해명석 감독은 극장 경호원을 향해 손짓했다. 주변에 있던 관객들은 짧은 탄성을 내질렀다. 어디선가 저 사람 손흥민 아니야 하는 속삭임이 들렸다. 그러자 해명석 감독은 더 목소리를 높였다. 누군지 알게 뭐야. 이런 식으로 내 공연에 누를 끼치면은 VIP든 스타든 상관없어. 감독님 잠깐만요.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한 스태프가 조심스럽게 만류했지만 해명석 감독은 손을 휙 뿌리쳤다. 내가 직접 공지했던 규정이요. 불필요한 기기를 무단 반입하면은 공연 질서가 깨진다고. 근데 이건 미리 신청된 기기 아닌가요? 관객 편의를 위해 극장에서 제공한 장치로 아는데요. 스태프는 낮은 목소리로 부드럽게 반박했다. 내 승인 없이 발급되었다면 무효요.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고 한 중년 여성 관객이 옆 사람에게 소공어렸다. 이 극장 참 유명한 곳인데도 서비스가 엉망이네. 게다가 손흥민 같은 사람을 저렇게 몰아붙이다니. 너무 심하지 않아 말도 마요. 내가 유튜브로 찍어두고 있으니 다 공개해버릴까 봐요. 옆에 있던 젊은 남성이 스마트폰을 살짝 들어 올렸다. 어휴, 그래도 극장 측에선 뭔가 잘못된 정보가 있었을 수도 있으니 지켜보죠. 또 다른 관객이 고개를 갸웃했다. 그 사이 손흥민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감독님, 저도 예의를 지키고자 이렇게 직접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방금 막 안내 데스크에서 자막 기기를 요청했고 직원분이 문제없다고 해서 수령했어요. 만약 사용이 안 된다면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유 자막 기기 따위로 공연 집중을 방해받을 수 없어서지. 내 작품은 분위기가 전부인데 공연 도중에 자막 장치 불빛이라도 번쩍이면 어쩔 거냐고? 해명석 감독은 손을 휘저으며 울컥했다. 불빛이나 음성 출력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냥 자막이 뜨는 작은 화면이라고 하던데요. 내가 필요 없다고 하면 없는 거요. 자막이 필요하면 다른 극장으로 가든가. 그 순간 로비가 적막해졌다. 사람들이 수군대며 이 광경을 지켜보더니 누군가는 이건 좀 아니지라며 고개를 흔들었고 몇몇은 이 사태를 비디오로 찍느라 정신이 없었다. 여기가 명동예술극장이라지만 이번 작품에 대한 기대가 커서 오늘 다들 모인 거예요. 손흥민 씨도 팬으로서 조용히 관람하러 온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어느 관객이 직접 나서서 말했다. 내 예술의 걸림돌이 될 만한 상황이면 누구도 예외가 없어 해명석 감독이 단호하게 외쳤다. 극장 내부로 이어지는 복도는 이미 북적였고 거대한 샹들리에 빛 아래 관객들은 수시로 스마트폰을 들어 소셜미디어에 상황을 중계했다. 이거 완전 실시간 방송 각이네라며 키득거리는 이도 있었다. 스탭들은 우왕좌왕하며 해명석 감독과 손흥민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손흥민 씨, 정말 이 극장 규칙이 맞는지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한 스태프가 조용히 말했다. 그렇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연을 방해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손흥민이 여전히 차분한 톤으로 답했다. 공연을 방해한다니까 소리 나지 않아도 집중도 흐트러뜨린단 말이야. 해명석 감독은 이번엔 손흥민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감독님 조금만 진정하세요. 이미 다른 관객들은 디바이스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스태프가 작은 목소리로 부연하자 다른 관객 그들 다 잡아내야겠군. 내 앞에서 함부로 까불지들 말라고 해 해명석 감독이 한쪽 눈썹을 치켰으며 극단적인 말을 뱉었다. 이런 소란에 몇몇 관객들이 무슨 일인가요? 라고 묻으며 들어왔다. 그러자 또 누군가는 손흥민이 극장에서 쫓겨날 위기래 라고 귓속말을 퍼뜨렸고 로비 안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졌다. 우리 이 공연 그냥 안 보고 갈까? 정말 보기 꺼림칙하다. 한 커플이 말했다. 그래도 손흥민 보러 온 건데 이렇게 대우하다니 다른 젊은 관객도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건 좀 두고 봐야 해. 이대로 넘어가면 아무도 문제 제기 안 하는 거잖아. 중년 여성 관객이 주위 사람들과 함께 서서 상황을 지켜봤다. 그러니까 다들 거기 서서 뭘 구경만 하고 있어. 공연 보러 온 거면 무대 앞으로 들까 해명석 감독은 으르렁거리듯 지시했다. 아니요. 지금 이건 잘못된 일 같으니 저희도 항의하겠습니다. 한 관객이 씩씩거리며 답했다. 항의 무슨 항의? 네가 공연 제작비라도 됩니까? 아니면 투자자야 내 공연이고 내 무대요. 그런 식으로 차별하고 막 대하는 건 옳지 않아요. 하고 옆에서 다른 목소리도 거들었다. 그러자 해명석 감독은 두 손을 허리에 올린 채 걸핏하면 화를 내는 표정으로 거드름을 피웠다. 내가 여기서 20년 동안 예술 감독을 맡아왔소. 내 지위가 어떤지 아느냔 말이야. 누가 와도 내 규칙을 따라야 해. 감독님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공연 전 자막 디바이스 대여가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도 안내를 했어요. 옆에서 가만히 있던 또 다른 직원이 조심스레 얘기했다. 오해고 뭐고 난 내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했어. 그때 극장 로비 한편에서 어떤 남자가 소공어렸다. 어휴 손흥민이 이 극장에 오면 홍보에도 도움될 텐데 감독이 왜 저렇게 나오는 거야? 옆에서 또 다른 여성이 저 감독 원래 저렇다더라. 자기가 만든 공연만 예술이고 나머지는 다 방해라고 라고 답했다. 관객들 몇 명은 착석을 포기한 듯 보이는 데스크에 티켓을 반납하려고 줄을 섰다. 환불 요청합니다. 이따위 응대는 도저히 못 봐주겠네요. 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도 있었다. 지금 공연 시작 10분 전인데요. 환불 규정상 안 됩니다. 직원이 난처한 얼굴로 말했다. 그럼 그냥 나갈래요. 돈이 문제가 아니죠. 이 극장 불매하겠습니다. 어떤 이는 티켓을 찢어버리며 퇴장했다. 이 광경을 본 손흥민이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다. 이 정도까지 될 일은 아니잖아요. 감독님 저도 축구 선수이기 전에 공연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막기기를 무조건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미리 승인된 서비스를 이용하려던 것뿐입니다. 승인된 적 없어 내 허락을 받지 않았으니까 해명석 감독은 여전히 격앙된 태도로 외쳤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공연이 상당히 어려운 고전을 각색한 거라 해서 완벽히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막 장치가 있으면 훨씬 더 집중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이유라면은 그냥 집에서 책이나 읽으시지 감독이 비웃듯 대꾸했다. 주변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점점 커졌다. 저건 너무 무례한 말 아니야. 손흥민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같은 말들이 오갔다. 공연을 기다리던 수십 명의 관객이 이제는 이 논란을 방관할 수 없다는 듯 각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해명석 감독님 너무하신 것 같아요. 저도 전에 한번 같은 기기를 써본 적 있는데 공연에 아무 방해가 안 됐어요. 맞아요. 오히려 스토리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는 장치잖아요. 감독님 연출이 뛰어난 건 알지만 이건 지나쳐 보여요. 시끄러워. 이 극장에서는 내 말을 우선해야 해. 해명석 감독은 언성을 높이며 극장 입구 근처에 선 스태프들을 불렀다. 당장 이 사람을 비롯해서 불만 있는 사람들 다 밖으로 내보내. 그러자 전담 경호원 두세 명이 잠시 머뭇거리다 손흥민 쪽으로 다가서려 했다. 손흥민은 차분한 목소리로 저를 쫓아내면 아마 여론이 좋지 않을 겁니다. 그걸 떠나서 이렇게 폭력적으로 해결하는 건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했다. 경호원 중 한 명이 주저하며 속삭였다. 손흥민 씨 죄송합니다. 저희도 명령이라 곤란하네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공개된 자막 서비스이고 공식적으로 안내받은 거라고요. 옆에서 다른 관객이 경호원을 향해 강하게 항의했다. 그러자 더 많은 사람들이 경호원들의 움직임에 반발하며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 무대장 쪽으로 가려던 걸 멈추고 로비 한가운데에 머물렀다.
이 공연 그냥 못 보겠네. 나도 환불해달라. 우리도 퇴장하자. 이렇게 사람 무시하는 데서 뭘 보겠어? 순식간에 열댓 명 정도 되는 관객이 함께 로비 한가운데 서서 우리는 이 장면 그대로 실시간으로 찍고 있다. 고 소리치며 압박했다. 지금 찍는다고 협박하는 거냐? 해명석 감독은 호통쳤지만 관객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협박이 아니라 이 부당함을 기록하는 거예요. 소셜미디어에 올릴 겁니다. 다들 알아야 하니까. 감독님 일이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공연 시작도 지연되고 있고 스태프 중 하나가 조용히 충고하려 했으나 해명석 감독은 아예 듣지 않으려는 듯 한 손을 들어 제지했다. 이건 나를 욕보이려는 음모야. 손흥민이 스타라고 해서 온갖 특혜를 당연시하는 세태가 정말 꼴보기 싫어 저는 특혜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이미 허용된 장비라 해서 당당히 요청했고 제가 왜 이런 모욕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손흥민은 숨을 고르며 덧붙였다. 지금 관객들께서 공연을 포기하고 나가겠다고까지 하시는데 저도 이런 사태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다면은 지금 당장 기기를 반납하고 사과부터 하시오. 내 규정을 어겼으니까 어떤 규정을 어겼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이 극장에서는 예술 감독인 나의 공연 취지에 어긋나는 행동을 금지하고 있어. 그건 지나치게 추상적인 내용 아닌가요? 뭐라고? 내가 추상적으로 말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어. 분위기가 점차 험악해지자 대기하고 있던 다른 관객들도 한마디씩 거들었다. 감독님 자막 디바이스가 공연 취지를 해치나요? 정말 그런가요? 현대 극장에서 보조 기기 사용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 아닙니까? 감독님의 예술관은 존중하지만 이렇게 관객 무시하는 건 동의할 수 없어요. 해명석 감독은 목에 핏대를 세우며 나를 가르치려 드나 전통 예술을 유지하려면 잡소리는 필요 없어 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어느 노년 남성이 앞에 나서며 말했다. 감독님, 저도 오래전부터 당신의 연출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직접 항의하고 싶어요. 문화예술은 다 함께 누려야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렇게 번역이나 보조가 필요한 분들도 배려해야죠. 그럼 당신도 나가시오. 더 이상 말 듣기 싫어. 이런 극단적 태도에 수십 명이 한꺼번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저런 식이면 공연이고 뭐고 다 취소해야 하는 거 아냐 저러다 극장 이미지 완전히 망가질 텐데 라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누군가는 지금이라도 사과하시고 수습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조용히 제안했으나 해명석 감독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손흥민은 계속해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감독님 저를 쫓아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벌써 관객들이 떠나려고 하고 있잖아요. 내 예술을 온전히 보여주고 싶은데 왜들 이 난리야 감독은 화가 잔뜩 나서 씩씩거렸다. 예술을 보여주고 싶으시다면 더 많은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치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고어체 대사가 많은 작품을 전부 따라잡으려면 한글 자막이 도움이 될 거예요. 말이 많아 축구선수 주제의 공연 이해는 무슨 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관객들 사이에서 분노가 폭발했다. 지금 손흥민을 축구선수라고 무시하시는 겁니까? 직업에 귀천이 어딨어요. 관객이면 다 똑같은데 저건 명백한 모욕이야. 갈등은 극에 달했고 결국 로비에 모여 있던 관객 중 절반가량이 이런 공연 볼 수 없다며 무더기로 퇴장하기 시작했다. 우르르 나가는 소리에 직원들은 사색이 되어 수습하려 했다. 고객님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공연 측에서 조율을 하고 있으니. 그러나 이미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갔다. 아니요, 갈래요? 도저히 못 보겠어요. 저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별 수 없죠. 점차 적막해지는 로비를 보며 손흥민은 한숨을 쉬었다. 이 상황을 원치 않았는데, 감독님 죄송하지만 정말 이 공연을 보고 싶었습니다. 아직도 공연을 보고 싶다니 의지가 참 대단하군 하지만 내 허락 없인 못 들어가 해명석 감독은 허세 가득한 표정을 지으며 돌아섰다. 그러나 그 순간 밖에서 어떤 관리자가 급히 달려왔다. 극장 총괄 매니저라는 배지를 단 중년 여성이었다. 감독님 지금 방금 본사 측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SNS에 실시간으로 영상이 퍼져나가고 있어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니저가 숨가쁘게 보고했다. 비난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 예술을 모르는 대중이 떠들 뿐이잖아. 공연 취소 요구가 빗발치고 협찬사에서도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사태 수습이 필요해요. 해명석 감독은 그제야 당황한 기사액을 보였다. 이거 대체 왜 이렇게까지 번진 거지?
감독님께서 손흥민 씨에게 내쫓으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영상으로 찍혀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미 수십 명이 표를 환불하거나 퇴장했어요. 그렇게까지 됐단 말이요. 네, 이대로 가면은 극장 운영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자들도 몰려온다고 하니 빨리 사과와 해명이 필요합니다. 매니저는 간절한 눈빛으로 감독을 설득하려 애썼다. 주위를 둘러본 해명석 감독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번졌다.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관객들과 여전히 로비에서 지켜보는 이들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다. 손흥민이 조용히 말을 꺼냈다. 감독님, 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습니다. 저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관객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 했을 뿐입니다. 감독은 흔들리는 목소리로 정당한 권리, 정당한 권리라 내가 과했던 건가라고 중얼거렸다. 관중들 중 남아있던 몇몇이 큰 소리로 사과하세요. 감독님 손흥민 씨에게 사과하고 다른 관객들한테도 공식적인 해명이 필요해요 라고 외쳤다. 그러자 극장 총괄 매니저가 나서서 모두 잠시만 주목해 주십시오. 지금 감독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하고 안내했다. 로비는 한순간 정적이 흘렀다. 누군가는 여전히 스마트폰을 켜둔 상태였고 다른 사람들은 손을 가슴에 모은 채 지켜보았다. 해명석 감독은 눈을 질끈 감았다 뜨더니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공연의 완성도를 지키려는 마음이 지나쳐서 관객 여러분의 편의를 제대로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에선 작은 웅성임이 돌았다. 진짜 사과하는 건가? 지금이라도 인정하니 다행이네. 감독은 한숨을 푹 쉬고 손흥민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손흥민 씨, 특별히 당신을 낮추려 한 건 아닙니다. 다만 내가 생각하는 예술의 방향과 관객들이 편하게 보는 방식이 충돌했을 때 내가 좀 더 신중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약간 숙이며 대답했다. 진심으로 사과하시는 거라면은 저도 마음은 풀어질 것 같습니다. 저도 공연에 정말 관심이 많았는데 이런 마찰이 생겨 유감입니다. 실은 손흥민 씨가 오신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디바이스를 쓰고 싶어 할 줄은 몰랐어요. 애초에 제가 직접 확인하고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제 잘못입니다. 매니저가 황급히 끼어들었다. 감독님께서 앞으로는 자막 기기 사용을 인정하시겠다고 합니다. 공연 관람에 방해가 없다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요. 로비 전체가 술렁이더니 곧 몇몇 관객이 박수를 쳤다. 당연한 결정이죠.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러자 해명석 감독도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 덧붙였다. 저부터 변화하겠습니다. 시대가 변하는 만큼 관객의 다양한 관람 방식을 존중해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손흥민 씨, 혹시 공연 아직 보고 가실 건가요? 손흥민은 살짝 미소 지으며 저야 공연을 보러 왔으니 가능하다면 끝까지 보고 싶습니다. 다만 다른 관객분들께서도 돌아오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겠네요. 하고 답했다. 네, 모두에게 사과하겠습니다. 지금 티켓을 반납하고 가신 분들이라면은 저희가 다시 초대장을 보내서라도 이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게 조치할 겁니다. 매니저가 다짐했다. 주변에서도 그럼 다시 관람을 고려해 볼까? 한번 예술 감독이 마음을 바꿨으니 그래도 공연은 훌륭하겠지라며 화해 분위기가 점차 퍼졌다. 한 관객이 손을 번쩍 들고 말했다. 손흥민 씨가 이렇게 화해를 주도해 주시니 감사해요. 솔직히 처음엔 감독님 말에 실망했는데 지금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저도 좀 전에 영상 찍었는데 혹시 이 영상을 올리는 거 불편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다른 관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미 인터넷에 떠돌고 있을 테니 막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부정적인 면보다는 사과 이후의 변화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손흥민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제야 해명석 감독이 한 발 다가서서 손흥민에게 정중히 인사를 했다. 오늘 많이 배우고 반성도 했습니다. 저도 변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손흥민은 감독의 손을 살짝 잡았다. 저도 감독님 예술을 존중합니다. 서로 더 나은 방향으로 협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 로비에 남아있던 관객들이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냈다. 어떤 이는 드디어 제대로 된 사과하고 외쳤고
또 다른 이는 이제 공연 시작하자 분위기 풀어봅시다 하고 격려했다. 그러자 매니저가 마이크를 꺼내어 로비 전체에 발표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일로 불편을 겪으신 모든 관객분들께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자막기기 사용은 극장 측에서 공식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각 위치에서 직원을 통해 디바이스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군데군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수분 전까지만 해도 갈등으로 얼룩졌던 로비의 공기가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만 같았다. 저희 극장도 빠른 시일 내에 내부 규정을 재정비해 청각 보조기기나 언어 자막 장치가 필요한 관객님들이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매니저가 덧붙이자 몇몇 관객이 좋은 방향이네요. 이런 게 개선의 시작이죠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해명석 감독이 다시 마이크를 건네받아 말했다. 제가 극장에 오래 몸담다 보니 전통이나 몰입을 우선시하는 게 맞다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를 겪고 깨달았습니다. 예술은 소통이고 모두와 함께해야 한다는 점을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저 자신의 편협함을 마주하고 반성하게 되었으니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손흥민도 잠시 박수를 보냈다. 로비에 서 있던 카메라나 휴대폰을 든 이들이 각자의 SNS로 해명석 감독 공식 사과, 손흥민 극장 논란 봉합 같은 실시간 소식을 전했다. 이에 관객들 중 일부가 다 같이 작품을 즐깁시다. 누구 남아있는 분들 들어가서 좋은 추억 쌓아요. 라며 무대 안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떠나려던 사람들 중에도 몇층 뒤를 돌아보며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공연을 보려는 이들도 있었다. 이제 공연까지 20분 정도 미뤄졌지만 아무쪼록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매니저가 안내 방송을 하자 사람들이 조금씩 착석하러 이동했다. 손흥민 씨, 정말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특별히 원하시는 좌석이나 편의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매니저가 다가와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전 그냥 일반석에서 보면 돼요. 디바이스만 잘 동작하면 감사하죠. 손흥민은 화난 표정을 띄었다. 주변을 둘러보던 그가 잠깐 망설이다가 해명석 감독에게 한마디 건넸다. 감독님, 제가 이 작품을 좀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번 공연 끝나고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오래전부터 이 극에서 만든 작품들 팬이었거든요. 그럼요. 내 작품을 좋아해 주신다면 언제라도 저도 감사한 마음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명석 감독은 여전히 민망한 기색이었지만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다. 로비 한 구석에서 구경하던 관객들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다. 와, 진짜 감격스럽다. 저 난장판이 이렇게 수습되다니. 손흥민이 참 대인배네. 보통은 기분 상해서 그냥 돌아갈 수도 있었잖아. 그러게 말이야. 역시 유명인다운 품격이 있네. 네, 분명히 오늘 일은 공연계에도 큰 영향을 끼칠 거예요. 자막 기기에 대한 편견이 많이 깨지겠죠. 어떤 관객이 밝은 미소로 덧붙였다. 맞아. 그리고 해명석 감독도 반성한다고 했으니 앞으로는 훨씬 열린 자세를 보이겠지. 다른 사람이 끄덕였다. 그 사이 공연 담당 스태프는 재빨리 무대 세팅을 다시 점검하며 관객들의 입장을 유도했다. 자, 곧 공연이 시작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천천히 자리로 이동해 주세요. 매니저도 로비를 돌며 혹시 티켓을 찢어버리신 분이나 환불을 요청하셨던 분들 다시 보시려면은 안내 데스크로 오세요. 저희가 무상 재발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외쳤다. 소수였지만 이미 밖으로 나갔다가 되돌아오는 몇 명도 보였다. 그래도 한번 봐야지.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진정성 있게 사과했으면 된 거지. 라며 극장 안으로 다시 들어왔다. 공연장 안에서는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도 여전히 작은 웅성임이 이어졌다. 처음엔 어떻게 될지 조마조마했는데 그래도 잘 마무리됐네. 그래도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아야 할 텐데 이런 목소리가 오갔다. 해명석 감독은 무대 뒤에서 숨을 길게 내쉬었다. 스태프들이 조심스레 감독님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이번 일 크게 후회도 되고 한편으로는 내가 세상을 좁게 본 걸 다시금 깨달았네. 이제부터는 다양한 관객을 포용할 수 있는 연출자가 되어야겠어. 스태프들은 다행이라는 표정으로 감독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 마음 그대로 나가신다면 분명 관객들에게 더 사랑받을 겁니다. 그래, 나도 좀 더 공부하고 준비하마.
손흥민 씨 같은 분이 공연을 보고 싶어 한다면 누구든 편하게 관람해야지. 공연이 시작되기 직전 객석 맨 앞줄에 앉은 손흥민은 자막 디바이스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보다가 살짝 웃음 지었다. 그리고 옆자리에 앉은 한 관객이 조용히 다가와 아까는 정말 굉장했어요. 덕분에 극장도 큰 변화를 맞게 됐네요. 라고 말했다. 별 말씀을요. 저도 많이 당황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풀려서 다행입니다. 저는 예술 쪽 일을 전공 중인데 오늘 일 보고 많은 걸 배웠어요.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대화로 풀어낸 과정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사실 축구하면서 여러 나라 팬들과 소통하려 노력해 왔거든요. 공연도 그 연장선에서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싶어서 자막을 활용한 건데 이렇게까지 일이 커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자 객석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공연 시작을 준비하며 조용히 숨을 죽였다. 무대 위 스탠바이한 배우들도 마찬가지로 긴장감 속에 자세를 가다듬었다. 그 어둠 속에서 손흥민은 디바이스 화면에 나타나는 초반 안내 자막을 확인하며 마음 편히 공연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공연은 무난하게 흘러갔다. 중간중간 고어체 대사나 난해한 문장이 등장할 때마다 자막 기기가 즉시 해석을 제공해 주었고 관객들은 웃고 박수를 치며 작품에 몰입했다. 공연의 하이라이트 장면에서는 웅장한 음악과 배우들의 호연이 어우러져 극장 전체에 전율이 흘렀다. 공연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무대 커튼콜을 위해 배우들이 인사하러 나왔고 해명석 감독도 살짝 무대 위에 얼굴을 비쳤다. 다소 주춤했지만 그는 깊게 허리를 숙여 관객에게 사과와 감사의 의미를 전했다. 그 모습에 일부 관객은 그래도 이번 작품은 좋았어. 감독이 변화한다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라며 환한 표정을 지었다. 어디선가 손흥민님 팬이에요 하고 외치는 목소리도 들렸다. 공연 종료 후 극장 로비는 다시 분주해졌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생각보다 훌륭한 작품이었어. 처음에 그런 소동이 있었지만 나중엔 분위기가 좋아졌네. 하며 대화를 나눴다. 이미 SNS에는 명동예술극장에서 일어난 손흥민 소동, 결국 해명석 감독 공식 사과 같은 제목의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었다. 한참 뒤 손흥민이 무대 뒤편으로 이동하자 해명석 감독이 직접 달려와 간단한 작품 해설과 의도, 그리고 다음 공연 계획 등에 대해 얘기해 주었다. 솔직히 오늘 많이 반성했습니다. 덕분에 제가 놓치고 있던 부분을 찾게 됐어요. 저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더 열린 마음으로 공연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다음번에는 미리 제가 초대장을 보내드릴 테니 이 극장에 오셔서 완전히 새로워진 관객 서비스를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꼭 올게요. 그리고 제가 지인들에게도 알려서 극장 서비스가 개선됐다고 하겠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일부 관객들이 와, 완전히 화해했나 봐. 해피 엔딩이네 하고 웃으며 지나갔다. 매니저는 주변 스태프들에게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진짜 변화해야 한다. 관객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극장이 되어야 해 라고 강조했다. 스태프들은 맞아요. 청각장애인용 자막이나 다양한 언어 지원도 확대하면은 더 많은 사람이 이 공연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라며 열의에 찬 반응을 보였다. 결국 그날 일은 극장 SNS 공식 계정에 사과문과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공지로 이어졌다. 협찬사들도 향후 더 많은 관객들이 안심하고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시스템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관객들은 드디어 변화를 맞이한 명동예술극장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고, 언론도 이 사건을 계기로 공연계 전반에서 자막 기기 사용 지원이 활발해질 것이다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며칠 후 손흥민은 별도의 기자회견 대신 SNS에 짤막한 글을 올렸다. 저는 그저 공연을 사랑하는 평범한 관객일 뿐이며 이번 일을 통해 문화예술이 더 많은 이에게 열려 있길 바란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앞으로도 스포츠와 예술이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류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 글은 수많은 좋아요와 지지 댓글을 받았다. 해명석 감독 역시 SNS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제가 긴 세월 지켜온 예술 철학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더 열린 마음으로 관객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손흥민 씨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사건을 거울 삼아 한국 공연계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의 적극적인 화해와 소통 노력을 보며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고, 명동예술극장 측은 자막 기기뿐 아니라 모든 편의시설을 개선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차근차근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시 한 달 후 새롭게 단장한 극장이 재오픈하는 날, 사회관계망 서비스에는 해명석 감독 작품 재개 자막기기 무제한 무료 대여 가능이라는 홍보글이 올라왔다. 손흥민도 조용히 관람석에 앉아 공연을 즐겼고, 관객들은 언제 그랬었냐는 듯 자유롭게 자막기기를 사용하며 작품을 마음껏 만끽했다. 공연이 끝난 뒤 해명석 감독은 무대 인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오늘도 배우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진정한 예술의 동반자라는 사실을요. 자막 기기를 사용하건 안 하건 중요한 건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겠죠. 모두가 편히 웃고 감동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술의 가치라고 믿습니다. 이에 손흥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고, 주변 관객들도 따라 일어나서 환호했다. 순간 공연장은 벅찬 감동으로 가득 찼다. 비록 그 시작은 극장 측의 무례와 갈등이었지만 결국 모두가 함께 배우고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퇴장하는 길목에서 몇몇 관객이 손흥민에게 사인을 요청했지만 그는 오늘은 저도 관객이니까 편하게 집에 가고 싶습니다. 사진은 다음에 기회 있을 때 괜찮으시죠? 라며 부드럽게 양해를 구했다. 그러자 관객들은 물론이죠. 오늘도 멋진 모습 감사해요 하고 흔쾌히 대답했다. 그날 이후 명동예술극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일부러 와서 자막기기를 체험해 보려는 사람도 있었고, 불편을 느꼈던 이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극장 직원들은 새롭게 배운 매뉴얼에 따라 적극적으로 관객을 응대했고, 해명석 감독은 작품 리허설 때부터 자막 활용 방안을 의논하는 열린 자세를 보였다. 이 모든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배제나 특혜가 아니라 서로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평한 장이잖아요. 그리고 그 앞장에는 극장 논란을 성숙하게 마무리한 손흥민의 결단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해명석 감독의 변신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관객들이 극장을 떠나며 서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너도 혹시 이런 상황에 놓인 적 있어? 세상이 아직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바로잡을 수 있다는 걸 보니 희망이 생기네. 맞아, 나중에 또 비슷한 일이 생기면 가만히 있지 말고 목소리를 내야겠어. 그래야 바뀌지. 우리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해. 오늘 사건 덕에 많은 걸 느꼈어. 그렇게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며 이번 일을 두고두고 이야기했다. 또 어디선가 다음번 공연에는 더 많은 이들이 편하게 자막기기를 쓸 수 있게 될 거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지만 혹시 주변에 공연장 갈 계획이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세요. 함께 보면 더 즐거우니까요. 다음 극장 공연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실시간 상황도 우리가 계속 공유하고 필요한 개선점은 목소리를 내면 바뀔 테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명동예술극장은 진정한 변화를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다.